자, 이렇게 중국과 일본 얘기를 해봤는데요. 뭐 한국 얘기는 구체적으로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래도 한중일 삼국지니까 좀 그냥 간단하게라도 한국의 코로나19의 대응과 방식에 있어서의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좀 살펴볼까요? 간단하게 해주세요. 자, 일단 현재 우리 외신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어떤 찬사가 많이 이어지고 있죠. 여기 제가 이제 제목으로 세계 모범 한국의 코로나 대처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뉴스 하면 캡처한 겁니다. 여기 보면 이제 한국 정부 코로나19 방역 대응에 외국 찬사 이어져 이렇게 나오고 그 대표적인 예로 바로 요걸 볼 수가 있겠죠. 이 사진에 보면 지금 그 문재인 대통령이 그 화상으로 G20 국가 정상들이랑 이제 회의하는 사진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효과적으로 코로나를 대처하고 있는 노하우를 전수하고 있고요. 다음 사진을 보면 이제 또 우리나라에서 지금 보면 시그네처가 됐죠. 한국의 드라이브스루 진료소가 이제 외신들이 뭐 깜짝 놀랐다 뭐 이런 보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 극복의 시민의식이라고 해서 이제 요 뉴스 보도 화면을 보면 이 대학생들이 만든 그 확진자 알림이 맵이 있습니다. 확진자 알림이 맵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서로 이제 정보를 공유하고 그런 것들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면 지금 외국 그 보도를 보면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사재기가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뭐 사재기가 발생되지 않고 있고 매출은 증가했지만 뭐 사재기라 불릴 정도의 사태는 발생하지 않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어떤 시민의식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여기 보면 또 이제 마스크 안 사기 운동, 뭐 급한 사람에게 양보하자 뭐 이런 식의 또 운동이 있고요. 그러면 현재 우리나라의 이런 어떤 그 자발적인 어떤 그 코로나 대처, 어떤 정부는 정부 나름대로 또 열심히 하고 있고 시민들은 또 시민들 나름대로 자발적으로 어떤 앱을 제작하거나 뭐 여러 가지 운동을 하게 되는 것들은 어, 우리나라 현대사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강복후 독재와 시민운동이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도 일본이랑 비슷하게 우리가 어떤 그 프랑스 혁명이라든지 미국 독립혁명처럼 어떤 그런 권력과 싸워서 그 어떤 시민들이 쟁취한 건 아니잖아요. 강복될 당시에는 우리도 어찌 보면 서구 문명과 미국에 의해서 이식된 민주주의 국가 하에서 살았지만 그 독재자들의 등장과 그 독재자들의 항거하는 자발적인 시민운동의 역사가 이렇게 쭉 있는 거죠. 4.19 혁명, 부마항쟁, 강주민주화운동, 6월 항쟁, 그리고 이제 최근에 촛불 집회와 이제 대통령 탄핵까지 이러한 어떤 이런 그 현대사 속에서 어떤 그런 자발적인 시민 운동이 어떤 현재 지금 코로나를 대처하고 있는데 굉장히 효과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어, 우리나라의 어떤 결론을 이야기하자면 바로 어떤 민주화의 완성과 그리고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행동하는 자발적인 시민의 탄생이 중국과 일본에 비교했었을 때는 조금 더 이점이 있지 않나 뭐 그렇게 저는 생각하는 편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정보를 좀 투명하게 공개하고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는 건 맞는데 오늘 저희 여의도를 지나오다 보니까 사람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금 한 달 이상 이제 되면서 지친 시민들이 그냥 조금씩 이렇게 나오고 있어가지고 이게 완전히 꺾일 수 있으려면 저런 것들까지 자제해야 되는데 좀 쉽지는 않은 문제인가 보다 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어쨌든 한국과 중국과 일본의 코로나19의 대응 방식을 역사와 정치 체제로 이제 이야기를 살펴봤는데요. 그동안 이제 시사 바이블을 이제 좀 재미있게 들으셨던 분, 뭐 꾸준히 구독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유독 이 시사 바이블에서 이제 나라와 관련된 이야기가 많은데요. 왜 닥터 램프는 이렇게 나라 얘기를 많이 하시나요? 나라가 의사 입장에서 보면 몸하고 나라하고 좀 비교되는 개념이 많죠. 성경에도 그렇게 설명이 돼 있고, 예를 들어서 성경의 표현에 그 한몸 그리스도 이런 표현이 나오니까 그 그리스도를 이해하는데도 그 나라를 이해를 하면 좀 개념적으로 좀 이해가 쉬운. 그래서 나라에 대한 이해가 좀 근본적으로 이해가 되면 성경을 보는데 굉장히 좀 잘 분별해서 볼 수 있겠다 싶어서 나라에 대한 관심이 있지 않나 싶어요. 네. 일단 이해가 안 되는데요. 나라와 몸을 같이 얘기하는다는 게 사실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어떻게 나라와 몸이 같다라고 표현되죠? 예를 들어서 역사적으로는 그런 흐름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플라톤의 국가론에 보면 국가가 다스리는 어떤 그 철학자들, 그게 이제 머리 같은 개념이고, 그 다음에 군대,
용기를 가진 군대 같은 개념이 이제 가슴의 개념이고, 그 다음에 절제를 해야 되는 그런 생산자 계급이 이제 이 배 같은 개념으로 이제 플라톤의 국가에 설명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국가가 그러하듯이 사람 몸도 그렇게 조화를 이루는 거다. 그래서 이 정의라는 개념이 그 국가도 그런 게 잘 조화하는 게 정의고, 사람 몸도 그렇게 잘 조화롭게 이루는 게 정의다. 그래서 국가하고 인간 몸하고 비교하는 흐름은 이제 플라톤 국가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니바이던 책이나 그런 흐름으로 이어져 왔던 게 사실이죠. 뭐 의사 선생님이시니까 몸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건 당연한 것 같고, 그리고 그 몸이 나라와 연결되는 개념은 어떤 철학사 쪽에서 있었던 얘기다. 오케이, 거기까지 있는데 성경에도 나라와 몸 얘기가 약간 연결돼서 얘기가 돼 있다. 지금 이제 네, 그 얘기, 네. 그 부분 좀 더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성경에 보면 지금 그런 개념이 이제 많이 약화되긴 했죠. 왜냐하면은 이제 종교개혁 이후로 너무 개인화되다 보니까 개인의 어떤 구원, 개인의 이제 치우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쪽으로 많이 가버렸는데, 실제로는 성경의 그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이 나라 하면은 이제 왕이 있고 백성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백성이고, 그 다음에 머리이신 그리스도가 왕인, 이제 그런 개념의 나라 개념이 성경에 설명이 돼 있는데, 그런 부분이 뭐랄까 좀 너무 현대에 와서는 자유 쪽 개인에 이렇게 치중하다 보니까 약간 성경에 그런 개념은 거의 없어져 버린 것 같은. 성경에 몸과 나라와 연결된 얘기가 많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이제 딱 들어서는 이제 이해가 되지 않겠지만, 어쨌든 차차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더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기대해 보고요. 그럼 오늘 이 한중일 코로나19 대응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오늘은 어떤 성경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사도행전 17장 26절이 이제 대표적인 건데요. 우리 정들은께서 한번 읽어주실래요?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하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도다. 이 구절이 인류가 한 혈통으로 돼 있다. 이제 그런 개념으로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뭐 너나 나나 다 해서 우리가 We are the world 그런 개념처럼 전체가 한 혈통이지 않냐라는 개념으로 이 구절을 많이 쓰기는 하죠.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이 의로가 뭐랄까 결과적인 의로의 우리 뭐랄까 문법상으로 인류의 모든 족속이 한 혈통으로 됐다 그 뜻이 아니거든요. 한 혈통을 가지고 인류의 모든 족속을 만들었다는 개념이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런 그 족속이 땅에 거하고, 그 다음에 그 족속의 연대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민족이죠. 민족들의 경계가 정리돼 있다. 그래서 결국 아담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사람들이 많이 이제 번창하게 됐는데, 결국 그 단위가 민족, 어떤 국가 개념으로 경계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민족과 국가가 어떤 연대를 가지는 예를 들면 이제 성장사죠. 뭐 생기고 그 다음에 발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보면 소멸되기도 하고, 이제 그런 개념으로 설명돼 있어서 성경에 과연 세계 정부적인 어떤 그런 개념이 있느냐? 그거는 그리스도를 말하는 하나님 나라 개념은 전 세계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우리가 속해 있는 그런 나라 개념은 끝까지 구분되는 개념으로 가요. 마지막까지. 이 지구가 멸망할 때까지도 그렇고, 그 다음에 지구가 없어져 가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됐을 때도 그런 나라의 개념이 분명히 왕들이 밖에 존재하는 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이 국가 개념이 전 세계를 하나로 봐야 된다라는 그런 현실적인 정치 개념은 성경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는 그런 개념 같아요. 지금 이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팬데믹이 선언이 됐고, 이 이제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이제 대응해야 되는 이제 대유행의 단계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사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과 중국과 일본도 이렇게 다르고, 유럽 같은 경우는 사실은 EU라고 해가지고 그냥 국경도 따로 없는데도 나라별로 보면 굉장히 다르거든요. 지금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걸 보니 이 코로나19라는 이 바이러스만 봐도 이게 나라별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네요. 예, 그러니까 이제 나라별로 협조는 할 수는 있죠. 예를 들면 EU 가까운 데 협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북미 같은 경우는 캐나다, 미국 협조를 하고, 뭐 중남미 이렇게 구분해서 섹션별로 나눠가지고 협조는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근본적으로는 나라 개념 안에서의 그런 효율적으로 대처를 하려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지 않나요? 특히 이제 코로나 같은 이런 온역이 도는 이런 상황이 되면 올바른 대처를 하려면 나라 개념으로 대처를 해야만 이게 올바른 대처를 할 수 있지. 약간 전쟁 같은 그런 개념처럼 돼버린 것 같아요. 전쟁이라고 하면 예를 들면 이제 전쟁하면 연합군이 있어가지고 지역으로 묶여서 이제 전쟁도 하지만 궁극적으로 보면은 그 안에 나라별 다 손익계산을 따지게 되고 그 나라별로 움직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비상 상태가 되다 보니까 국가 개념이 확연히 좀 드러나는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시니까 좀 몇 장면이 떠오르는데 초창기에 이제 우한이 막 봉쇄되려고 했을 때 그 저희가 이제 국적길 띄워서 우한 교민들을 데려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이제 당시에 그 우리 국적은 아니지만 그 교민의 가족은 어떻게 할 것이냐 막 이런 얘기가 됐던 것도 기억이 나고 위아더 월드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제 인류가 같이 해결해야 되는 문제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 국민 우선주의 또는 우리 국민 구별주의 약간 그런 느낌이 좀 더 많이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사도행전 17장 26절 이 구절을 이제 인용할 때 민족이 막 이렇게 경계가 있고 뭐 이렇게 하는 말이 굉장히 좀 뭐랄까 현실하고 안 맞다는 그런 주장이 많았거든요. 왜냐하면 민족이 다 이동해가지고 퍼지는 게 세계 경향이고 다 믹스되는 게 경향인데 무슨 이 구절이 뭐 이렇게 하는 게 좀 구닥다리 옛날 개념 아니냐 그랬는데 이번 사건 딱 터지니까 이게 이제 확연히 구분이 될 수밖에 없고 나라 개념이라는 게 좀 생각해 볼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된 것 같고 또 하나 이제 구절이 떠오르는 거 이제 예를 들면 시사바이블에서도 한번 언급은 비슷하게는 됐는데 이 온역이 일어난 게 종말을 설명하는 거냐 이제 그런 개념보다는 오히려 이런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리스도를 이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제 가지 않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 개념이라는 게 뭐고 이 나라가 근본적으로 해줘야 되는 게 뭔지 그걸 좀 생각을 해보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민족이라기보다는 국적의 문제네요. 결국은 속해 있는 곳이 어디냐의 문제라고 봐야겠네요. 그래서 이제 성경도 번역상 그 네이션이 민족으로 번역된 경우도 있고 국가로 번역된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보면은 어떤 민족 개념보다도 국가 개념으로 이해를 하는 게 좀 선명하게 좀 보여지는 거 아닌가. 이 국적 개념 또는 뭐 시민권 개념 이런 것들과 그리스도가 연결된다. 이게 사실 뭐 이 설명을 계속 열심히 해주고 계신데 잘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근데 그 소속이라고 얘기해 보면 또 이해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시민권 얘기를 하면 그냥 하늘나라 시민이다. 그래서 그 시민권을 갖고 있다는 게 굉장히 추상적이죠. 그냥 성경에서 그렇게 해줬대라고 하는 거지 느끼지도 못하고 이 국가 개념이 명확해져야 내가 어디 나라의 소속이냐 그 다음에 어디 나라의 시민이냐 개념도 명확해지지 우리가 보통 살면서 못 느끼고 살잖아요. 지금 이제 뭐 하늘나라의 시민이다 이런 말이 어디에 어떻게 있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에베소서를 보는 게 낫겠네요. 에베소서 2장 19절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여기 보면은 이제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권속이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속한 어떤 그런 가족,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시민도 이 땅에 지금 어떤 그 면적이 있는 어떤 국가 개념의 어떤 그런 시민이 아니라 그냥 하늘에 속해 있는 시민이라는 개념이죠. 그래서 빌립보서에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이제 이런 표현들이 있으니까 이제 그런 개념의 그 국가 개념이 좀 현실적으로 좀 이해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역사 선생님이 이제 역사적인 맥락에서 한중일의 정치 시스템을 설명해 주셨고, 그리고 이제 의사 선생님이지만 그동안 이제 시사와 바이블을 함께 얘기하는 닥터 램프가 이제 이번 사태를 보면서 이 국가의 개념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요. 코로나19 한중일 삼국지를 가지고 이제 온라인 대담을 해봤는데요. 정도령의 그 마지막 소감이나 클로징 멘트를 좀 들어볼까요? 이런 식으로 녹음을 해보는 게 처음 있는 일이라 약간 좀 어색하고 준비하는 데 시간이 걸려서 힘들었지만 재밌었고요. 혹시나 이제 들으시는 분들이 유의해야 하실 게
그 팩트나 이런 부분이 조금 틀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혹시나 틀린 부분이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고 이제까지 말했던 모든 내용이나 그 논조는 닥터 램프나 김 작가님은 상관없는 저의 그냥 개인적인 생각이니 유의를 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이 처음이라서 좀 많이 좀 어설펐다 그러는데 그러면 다음에는 또 이런 거를 하면 하겠다는 뜻인가요? 아, 네, 언제든지 저는 뭐 그 제가 탤런트를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뭐 아, 네, 알겠습니다. 닥터 램프의 얘기도 들어볼까요? 이제까지는 저 혼자 떠들다가 오늘 이렇게 유명한 작가인 이게 이제 사회자도 생겼고 그 다음에 우리 정도령께서도 오셔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니까 약간 벽만 보고 한 것 같은 느낌에서 상당히 좀 교감이 있는 그런 형태가 돼서 이제 좋은 것 같고요. 좀 준비가 되면 이런 기회가 자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이것 또한 닥터 램프 개인의 의견입니다. 자, 끝인사 할까요? 저희 같이 인사드리죠. 지금까지 시사바이블의 닥터 램프였습니다. 네, 그 대구의 정도령이었습니다. 네, 저는 김 작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